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양의 연방적인 권력 구조를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래전부터 서양은 영주와 농노의 계약적 경제 관계에 따른 장원 제도에 의한 봉건제가 있었고, 다양한 무역 활동이 실행됐던 시장 경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토론을 바탕한 양원제가 도입됐고, 지금의 리비 문화와 마케팅을 비롯하여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3심 재판 제도와, 그리고 지금의 국제적인 민간회의와 그런 외교적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미국이 유럽하고 독립전쟁을 벌이고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억압을 받았던 그런 아웃사이더들이 미국으로 탈출해도 미국과 유럽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당시의 유럽이 산업혁명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식민 제국주의를 실행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경제적인 자산을 식민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럽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지금의 유럽의 그런 사회 규범과 그런 문화, 그리고 외교적인 공권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주로 유럽의 그런 프리메이슨과 왕실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올바름과 페미니즘이 바로 유럽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연합계에서 유럽 문화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미국은 유럽을 다양하게 견제해 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틀러를, 유럽을 초토화한 히틀러를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지원하고, 그러면서 영국이 이란 왕조를 바탕으로 중동의 석유 패권에 관여하는 것을 미국의 CIA가 파레비 왕조를 쿠데타를 시키는 것에 지원해서 다 유럽의 석유 패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화에도 미국의 CIA가 못했던 걸 지원해서 유럽이 미국을 고립시키는 데에 필요한 담보물을 다 없애버리죠. 예. 물론 유럽도 이를 알고 소련과 일본, 독일을 이용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데에는 앞장서 왔었고, 독일의 마르크 블록을 이용하여 미국의 마셜 플랜을 뛰어넘는 경제적 복귀와 성장을 해왔었죠. 그러나 미국이 90년대에 소련을 해체시키고 유라시아 경제 위기를 일으켜서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유럽이 외교적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외교적 관계를 조성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미국 내에서 유럽에 의존하는 정치 집단과 경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의 중국과 암호화폐에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럽은 자신들의 경제를 더더 키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냉전 내의 대탕토와 같은 이중 외교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이중적으로 좀비처럼 키워내고 있고, 또한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유럽의 외교에 맞춰서 움직이는 집단들이 지금 유럽의 군사 외교를 위해서 지금 과도하게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러한 친유럽 행보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유럽이 중국으로 그런 분쟁 외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같이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를 알고 지금 러시아와 북한을 다각적으로 공격하는 행보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군사복합체나 은퇴한 기업인들과 강요들이 유럽에 오랫동안 연관되고 지원하는 바이든 해리스 계열을 지원하는 이후에 유럽이 외교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군사 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함이고, 또한 유럽이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관여한 그런 국제적인 민간회의와 기구, 단체의 직업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예. 하지만 서서히 유럽의 그러한 네트워크는 서서히 몰락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계열입니다. 왜?
트럼프 정부가 지금 유럽의 분쟁 외교에 벗어나는 그런 다양한 공약과 지금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와 북한을 개방시키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중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만 봐도 그런 유럽의 군사 외교를 지금 막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CBDC와 암호화폐는 이게 권력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중앙 집권제가 CBDC고 연방제가 바로 암호화폐예요. 근데 암호화폐를 미는 세력들이 지금 CBDC를 연준을 지금 억압하고, 그리고 CBDC가 기초통화로 되는 것을 막고 있죠. 저는 민간 암호화폐 세력들이 지금 CBDC를 억압하는 그 이유에서는, 우선 첫째, CBDC가 도입된다면은 정치 집단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민간 기업들의 비자금이라든지 돈세탁을 다 추적해서 이를 다 약탈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시장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억압받거나 심각하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벌어지게 돼요. 스위스에서도 지금 그 암호화폐를 밀고 또한 CBDC를 미는 연준을 더더욱더 가열차게 억압하는 행보를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점만 봐도 서양 내에서 그런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이중적인 보험책으로 들어놓습니다. 얘네들이. 왜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해리스와 바이든 계열이 그 자신의 연준의 CBDC를 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암호화폐와 그리고 대북 관계를 개방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스위스도 그런 유럽의 그런 대러시아의 견제와 그리고 지금 CBDC를 도입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도 독일이 지금 이제 유럽연합을 벗어나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폭시키고 그리고 유럽연합을 탈출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그런 이중적인 관계가 있는 이유에서는 어느 한쪽에 되었을 때에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보험이 저는 아니었거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동아시아 관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럽의 그 종교와 그리고 외교에 오랫동안 연관된 채 친중 짓거리를 하는 그 정치인이 있고, 다행히도 그 윤석열 정부가 유럽의 서서히 벗어나고 오로지 미국의 민간 집단들이 내륙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외교적 관계와 준비를 취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일본과 대만이 지금 이중적으로 그 유럽의 그런 군사 외교에 동참하면서 그런 중국을 이제 좀비적으로 키워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만이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협력하는 것을 아직도 끊지 않고 더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일본은 유럽의 군사적 외교에 동참하면서 미국을 조용히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을 향한 그런 이제 감춰진 그런 지원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의 군사적인 분쟁에 따른 그런 외교를 억압할 만한 미국 내에서 그런 트럼프 계열이 된다면 아마 유럽의 그 군사적인 이중 외교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만과 일본은 더더욱더 미국이 옥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하시. 예, 트럼프 계열의 말이죠. 자, 아무튼 간에, 시간 관계상 이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유럽의 중심주의가 이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예. 유럽 중심주의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깨졌지만은, 하지만 유럽이 산업혁명의 표준과 그리고 외교적인 공권력, 그리고 휴민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자신들의 그런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지켜나갔어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유럽보다 더 커지게 되었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유럽의 외교에 더 이상 이용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또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베링 해협을 비롯하여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을 개방시키고 그리고 중국을 아예 조져서 미국을 담보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고립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을 없애고 오로지 자신들이 전 세계로부터 나오는 그 이익을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네. 또한 그러면서도 지금 러시아도 미국의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지금 아프리카에도 침범해서 유럽의 고정적인 아프리카 커넥션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더 이상 유럽은 이제 고정적으로 그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공권력과 시미트 네트워크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유럽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이제 시장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냥 소비만 하는 그런 좀비적 상태가 되어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럽도 이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좀비적으로 키워내고 중국을 이용하여서 러시아와 미국을 억압해서 그들로부터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지금 중국을 조지고, 그러면서도 북한을 더 개방시켜서 중국을 더 옥죄면서도 이제 오랫동안 유럽이 이제 관여해 왔었던 해상 무역 체계 벗어나서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내륙 무역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지금 대만과 일본이 유럽에 이제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괜히 이제 유럽에 의존했다가는 사실 유럽의 외교에 원치 않는 미국과 러시아가 자칫하다가 대만과 일본을 옥죄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되다가는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 다시 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비록 오랜만에 하느라 좀 미숙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